한 모금만 마시면 젊음이 돌아올 겁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마시면 당신은 다시 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회색 하늘이 낮게 드리워진 오후, 선희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소와는 다른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지팡이의 의지에 한 걸음씩 옮기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관절마다 쑤시는 통증은 오늘따라 더 심했다. 70평생을 살아온 몸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좁은 골목 한쪽에 낡은 건물이 보였다. 그 건물 1층에는 골동품 가게가 있었는데 그녀는 이 길을 수없이 지나다녔지만 그 가게를 본 기억이 없었다. 아니, 어쩌면 있었는데 잊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요즘 들어 기억은 자주 그녀를 배신했다. 가게 앞에는 낡은 간판이 빗물에 젖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선희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저 무언가가 그녀를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다. 그녀가 가게 앞에 서 있을 때 문이 저절로 열리며 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는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 모금만 마시면 젊음이 돌아올 겁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따뜻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위험한 느낌을 풍겼다. 선희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70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기꾼을 봐왔고 허황된 약속도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노인은 그녀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다시 한번 말을 이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선희의 가슴 한구석을 날카롭게 찔렀다. 후회. 그 단어 하나가 그녀의 발을 그 자리에 묶어버렸다.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문은 다시 천천히 닫혔다. 선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비는 계속 내렸고 그녀의 어깨는 점점 젖어갔다. 후회.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했지만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선희는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젊은 시절 그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평범한 남자와 결혼했다. 아이를 둘 낳았고 그들을 키우며 살림을 꾸렸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이었다. 특별할 것도 화려할 것도 없는 평범한 삶.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그녀는 생각했다. 만약 다시 젊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대학에 갈 기회가 있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했던 순간,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만날 수 없었던 순간,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먼저 선택해야 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런 순간마다 그녀는 작은 후회를 품었고 그 후회는 세월이 흐르며 점점 커져갔다. 손주가 그려준 그림을 바라보며 선희는 또다시 생각했다. 다시 젊다면 얼마나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 이번에는 나를 위해 살 수 있었을까? 이번에는 후회 없이 살 수 있었을까? 사흘이 지난 후 선희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다.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노인은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문 앞에 서 있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다. 가게 안은 온갖 골동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낡은 시계, 오래된 그림, 빛바랜 책들. 하지만 선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직 하나,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병이었다. 그 안에는 붉은 빛을 띤 액체가 담겨 있었고 이상하게도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노인은 그 병을 들어 선희에게 건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것을 마시면 당신은 다시 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병을 받았다. 병은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그녀의 손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어차피 잃을 것도 없지 않은가? 이미 그녀의 인생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선희는 병원 침대에 누워 그 병을 바라보았다. 손주가 문병을 다녀간 뒤였고 병실은 고요했다. 그녀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이상한 향기가 퍼졌다. 달콤하면서도 쓴 형언할 수 없는 냄새였다. 선희는 잠시 주저하다가 병을 입에 가져갔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선희는 눈을 감았고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선희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이 흐릿했지만 점차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몸이 가벼웠다. 관절의 통증이 사라졌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것도 아무 어려움 없이. 선희는 침대 옆 거울을 보았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아니, 낯선 여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50년 전의 자신이었다. 맑은 피부, 검은 머리카락, 생기 있는 눈빛, 주름 하나 없는 얼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거친 피부와 울퉁불퉁한 혈관 대신 부드럽고 매끄러운 피부가 있었다. 이게 나야? 선희는 작게 속삭였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병실을 돌아다녔다. 몸이 너무도 가벼워서 마치 날아갈 것만 같았다. 70년을 살며 잊고 있던 이 자유로움, 이 가벼움. 그녀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간호사는 선희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 누구세요?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선희는 당황했다. 간호사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 선희는 서둘러 병원을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세상이 달랐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호기심 어린 시선, 감탄하는 시선. 70년을 살며 잊고 있던 그 시선들이었다. 선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딸과 아들이 자신을 알아볼 리 없었다. 그녀는 거리를 헤맸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라고. 과거의 자신은 사라지고 새로운 자신이 태어난 것이라고. 처음 며칠은 혼란스러웠다. 선희는 작은 여관에 방을 얻어 지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믿기지 않았다. 이것이 정말 현실인가? 그녀는 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 지팡이 대신 하이힐을 신었고 주름 대신 화장을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젊은 여자로 대했고 그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열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도했다. 그림을 배우고 음악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곳을 여행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에게는 기회가 많았으니까. 한 달쯤 지났을 때 선희는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의 이름은 민호였다. 재벌 2세였지만 오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선희를 보자마자 관심을 보였고 선희 역시 그에게 끌렸다. 민호는 선희에게 정중하게 다가왔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고 선희는 놀랐다. 70년을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설렘, 두근거림, 기대. 젊은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감정들. 민호는 선희를 자주 만나자고 했고 선희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다. 민호는 선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사업을 물려받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선희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했다. 선희는 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한편으로는 행복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자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진짜 나이를, 진짜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석 달이 지났을 때 민호는 선희에게 청혼했다. 그들은 한강변의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고 민호는 반지를 꺼내들며 말했다. 선희 씨, 나와 결혼해 주세요. 선희는 숨을 멈췄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가슴에 차올랐다. 그녀는 민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하고 싶어요. 민호는 기뻐하며 그녀를 안았다. 그 순간 선희는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만 같았다. 과거는 모두 잊고 이제 새로운 미래만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여관으로 돌아온 선희는 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선희는 긴장하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마신 그 약을 기억하십니까? 선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 약은 단순히 젊음을 돌려주는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약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결혼하면 당신의 과거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당신의 자식들, 손주들, 그들은 모두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는 순간, 과거의 인생은 지워집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선희는 몸이 굳어버렸다. 숨이 막혔다. 남자는 차갑게 덧붙였다. 대신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부유하고 더 성공한 자식들을 낳을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선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밤하늘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다. 아니, 그것은 빗방울이 아니라 눈물이었다. 선희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민호와의 결혼, 새로운 인생,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유혹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태어났을 때의 그 작은 얼굴,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그 목소리, 아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설레는 표정, 군대에 가던 날의 씩씩한 모습, 그리고 손주들.
손주가 그려준 그림, 함께 먹던 밥상, 그 모든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뭐였죠? 선희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날 이후 선희는 아무 말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민호는 결혼 준비를 서둘렀고 선희는 그의 손을 잡을 때마다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웨딩드레스를 맞출 때는 손주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객 명단을 작성할 때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선희는 점차 깨달았다. 젊음이란 단지 몸의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인생이란 단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살아온 70년의 세월 속에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다. 기쁜 순간, 슬픈 순간, 힘든 순간, 행복한 순간.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결혼식 전날 밤, 선희는 하얀 드레스를 벗었다. 그녀는 조용히 코트를 걸치고 여관을 나섰다. 거리는 고요했고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선희는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 골동품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선희가 문을 열자 노인이 안에 앉아 있었다.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노인은 선희를 보며 조용히 물었다. 돌려드릴까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시 돌려주세요. 젊음도 아름다움도 모두 필요 없어요.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선희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나예요. 그걸 잃는다면 나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해요. 힘들었지만 슬펐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건 결국 나를 버리는 거예요. 노인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슬픔인지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존경인지 알 수 없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노인은 또 다른 작은 병을 꺼냈다. 이번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다. 선희는 그것을 받아 단숨에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고 세상이 다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선희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둠 속에서 선희는 많은 것을 보았다. 자신의 일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학교에 다니던 시절, 결혼하던 날, 아이를 낳던 날, 남편이 떠나던 날, 손주를 처음 안던 날.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리고 선희는 깨달았다. 그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선희는 천천히 눈을 떴다. 병실의 하얀 불빛이 눈부셨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보았다. 주름진 손, 거친 피부. 그것은 70년을 살아온 손이었다. 선희는 미소를 지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손주가 들어왔다. 손주는 선희를 보며 달려왔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또 그 꿈 꾸셨어요? 선희는 손주를 바라보며 웃었다. 응, 아주 이상한 꿈이었어. 그런데 참 따뜻했단다. 손주는 선희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선희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창밖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다. 선희는 손주를 꼭 끌어안았다. 젊음은 다시 오지 않아도 괜찮아. 사랑은 사라지지 않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려왔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속삭였다. 시간은 흘러도 마음은 남는구나. 그날 오후 딸과 아들이 병문안을 왔다.
그들은 선희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선희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딸은 직장 이야기를, 아들은 사업 이야기를 했다. 손주들은 학교 이야기를 했다.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들이었지만 선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소중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간 후 선희는 홀로 병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주가 그려준 그림을 바라보았다.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선희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만약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더 부유하고 성공한 삶을 살았을까? 더 아름답고 화려한 순간들을 경험했을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이 모든 것을 잃었을 것이다. 딸의 웃음, 아들의 목소리, 손주의 따뜻한 손. 그 모든 것을 잃고 얻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은 관계 속에, 사랑 속에, 함께한 시간 속에 있다. 그녀가 살아온 70년의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며칠 후 선희는 퇴원을 했다. 딸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풍경이 새롭게 보였다. 지나가는 사람들, 피어나는 꽃들, 흐르는 구름.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그녀는 깨달았다. 젊음이 없어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을. 딸의 집에 도착하자 손주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은 선희를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선희는 그들을 하나씩 안아주었다.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앉았다. 딸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은 최근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했고, 손주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신나게 설명했다. 평범한 식사 시간이었지만 선희에게는 이보다 더 소중한 순간이 없었다. 식사 후 선희는 딸과 함께 설거지를 했다. 딸은 선희에게 물었다. 엄마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아주 좋은 꿈을 꿨단다. 그 꿈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 딸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선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딸의 손은 거칠었다. 설거지와 청소, 아이들 돌보기로 거칠어진 손이었다. 선희는 자신의 손을 보았다. 자신의 손도 마찬가지였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하며 거칠어진 손. 그날 밤 선희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밤이었다. 멀리서 시계 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갔다. 하지만 선희는 더 이상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 선희는 생각했다. 민호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아마도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약혼자가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운명이었다. 그와의 만남은 선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답지만 진정한 사랑은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얻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공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부분 그녀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었다. 그들은 느린 걸음으로 걷고 간단한 체조를 하고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었다. 선희는 한 벤치에 앉았다.
옆에는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 할머니는 선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은 아침이네요. 선희도 미소로 답했다. 네, 정말 좋은 아침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공원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고 새들이 지저귀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나이가 들면 아침이 더 아름답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말이죠.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 젊었을 때는 아침이 그저 하루의 시작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침마다 감사했다. 또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할머니가 계속 말을 이었다. 저는 5명의 손주가 있어요. 모두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있죠.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선희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정말 그렇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인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인가? 아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행복을 보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다. 두 할머니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자식들 이야기를, 손주들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금세 친해졌다. 나이가 들면 그렇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다. 공원을 떠나며 선희는 그 할머니에게 말했다.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도 밝게 웃으며 답했다. 저도요. 내일도 나오실 거예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일도 나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희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그녀는 깨달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하자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다. 손주는 선희를 보며 달려왔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상을 받았어요. 손주는 신이 나서 상장을 보여주었다. 선희는 그것을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손주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교장 선생님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선희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손주 정말 대단하구나. 손주는 선희의 품에 안겨 말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그림 그리는 법 알려주셔서요. 선희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렇다. 자신이 손주에게 준 것들이 있었다. 비록 큰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것들이었다. 그림 그리는 법, 책 읽어주기, 함께 산책하기.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 손주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선희는 손주와 함께 손주의 방에 앉았다. 손주는 선희에게 새로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에는 할머니와 손주가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랑 저예요. 우리 함께 산책하는 거예요. 선희는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지켜야 했던 것이었다. 이 작은 순간들, 이 소중한 관계들. 만약 새로운 인생을 선택했다면 이 모든 것이 사라졌을 것이다. 우리 손주 미선아, 할머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단다. 손주는 선희를 꼭 안았다.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예요. 가을이 왔다. 나뭇잎이 빨갛게 물들고 바람이 서늘해졌다. 선희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공원에 나갔다. 걷는 것이 힘들어졌지만 그 시간이 소중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공원에서 그 친구 할머니가 말했다.
요즘 제 딸이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네요. 나이도 드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실 거라고. 선희는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직 모르겠어요. 요양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게 서운하기도 하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는 멀리 있는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요. 비록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결국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낙엽이 흩날렸다. 그 순간 선희는 문득 깨달았다. 인생의 가을이 왔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봄의 화사함, 여름의 뜨거움과는 다른 가을만의 깊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겨울이 다가왔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선희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가족들이 함께 있었고 그들과 보내는 시간은 언제나 따뜻했다. 언젠가 선희는 딸에게 말했다.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후회는 없어. 딸은 놀라며 물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희들이 있어서, 손주들이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했어. 딸은 선희를 꼭 안았다. 저희도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날 밤 선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그 골동품 가게,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을 권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제 인생을 사랑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진정한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선택하지만 당신처럼 현재를 선택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선희는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저에게 그런 선택을 주셨나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나는 시간의 수호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내 역할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선희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저 제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특별한 겁니다.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 당신의 남은 시간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선희는 평온했다. 창밖에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봄날, 선희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이번에는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의사는 딸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래 버티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렸지만 선희 앞에서는 웃으려 노력했다. 아들도 급히 달려왔고 손주들도 병원을 찾았다. 모두가 선희의 곁을 지켰다. 선희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딸의 눈에 고인 눈물, 아들의 떨리는 손, 손주들의 슬픈 표정. 그 모든 것이 선희에게는 사랑의 증거였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었다는 증거였다. 선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울지 마. 엄마는 행복해. 너희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엄마, 저희도 엄마와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선희는 아들을 보며 말했다. 너도 참 잘 자랐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손주들을 불렀다. 손주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머니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잘 들어봐. 인생은 길지 않아.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렴.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야.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희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 시간은 흐르지만 사랑은 남는다는 걸. 할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거야. 밤이 깊어갔다. 가족들은 교대로 선희의 곁을 지켰다. 선희는 그들의 존재를 느끼며 평화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사랑했으니까. 새벽녘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선희는 생각했다. 얼마나 많은 아침을 맞이했던가. 수천 개의 아침, 수천 번의 해돋이. 그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다. 선희는 곁에 앉아있는 딸을 보았다. 딸은 피곤한 얼굴로 졸고 있었다. 선희는 조용히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딸은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다. 엄마, 깨셨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침이 오네. 딸은 창밖을 보았다. 정말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선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모든 아침이 아름답단다. 우리가 살아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야. 그날 오후 선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가족들이 모두 병실로 모여들었다. 의사와 간호사들도 준비를 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선희는 가족들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기억하려 애썼다. 이 얼굴들, 이 표정들, 이 눈물들,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 선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사랑해. 모두 사랑해. 가족들은 선희를 둘러싸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온기가 선희에게 전해졌다. 선희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선희는 다시 한번 그 골동품 가게를 보았다. 아니, 이번에는 가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문이었다. 빛나는 문. 노인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제 가실 시간입니다. 선희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노인이 물었다. 후회는 없습니까? 선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없어요. 단 하나도. 저는 제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선택한 인생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진정으로 현명한 분입니다. 이제 가십시오.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문이 열렸다. 그 너머에는 눈부신 빛이 있었다. 선희는 천천히 그 빛을 향해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바라보았다. 빛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선희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인생의 의미를, 사랑의 가치를, 시간의 소중함을.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이 완벽했다는 것을, 완벽한 불완전함이었다는 것을. 병실에서 선희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가족들은 울었다. 하지만 선희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마치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장례를 치른 후 가족들은 선희의 방을 정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선희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딸이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음도 아름다움도 부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
나는 사랑했고 사랑받았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성공이다. 시간은 흘러도 마음은 남는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아,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 딸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다.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를 둔 것에 대한 감사, 함께한 시간에 대한 감사, 그리고 결심했다. 어머니처럼 살기로. 현재를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이 살기로. 세월이 흘렀다. 어느 봄날, 이제 성인이 된 손주가 그 공원을 찾았다. 손주는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손주는 눈을 떴다. 가슴이 따뜻했다. 할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느껴졌다. 그는 일어서며 다짐했다. 할머니처럼 살겠다고. 사랑을 나누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이 살겠다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손주는 문득 낡은 골목길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 골동품 가게가 하나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가게를 본 기억이 없었다. 아니, 어쩌면 있었는데 잊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가게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한 노인이 나왔다. 노인은 손주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손주는 노인에게 물었다. 저 혹시 제 할머니를 아세요? 선이라고 하시는데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다. 그 분. 아주 현명한 분이셨죠. 진정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손주는 놀라며 물었다. 할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노인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요. 하지만 당신의 할머니 같은 분은 드물죠. 그분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손주는 물었다. 그게 뭔가요? 노인은 대답했다.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시간을 넘어 남는다는 것을요. 당신의 할머니는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손주는 가슴이 뭉클했다. 노인의 말이 깊이 와닿았다. 노인은 계속 말했다. 당신도 할머니의 가르침을 이어받았군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세요.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겠습니다. 노인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시간은 흘러도 마음은 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손주는 가게를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 별빛을 보며 손주는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빛은 오래전에 출발했지만 지금도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의 사랑도 그랬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손주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할머니가 남긴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다. 그 안에는 손주가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들이 있었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모두 보관하고 계셨다. 손주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서툰 그림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상자 밑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할머니의 손글씨였다. 손주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나의 사랑하는 손주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슬퍼하지 마. 할머니는 행복했단다.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 할머니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인생은 짧지만 아름다워. 그 아름다움을 느끼려면 사랑해야 해.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리고 현재를 살아야 해.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렴.
할머니는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웃을 때, 내가 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포옹할 때, 거기 할머니가 있을 거란다. 왜냐하면 사랑은 죽지 않으니까. 시간은 흘러도 마음은 남는단다. 할머니의 마음은 영원히 너와 함께야. 사랑해, 나의 소중한 손주야. 손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고, 사랑의 눈물이었고, 이해의 눈물이었다. 이제 손주는 완전히 이해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을, 시간은 흐르지만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그날 밤 손주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감사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저도 할머니처럼 살게요. 사랑하며 후회 없이.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시간은 흘러도 마음은 남는다. 이것이 선희의 이야기였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